Hey guys! 고나고입니다. 가장 실패하기 좋은 애플 액세서리? 단연 아이패드용 키보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애플에서 연결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또 기능도 다 열어주지 않아요. 특히 후면에 포고핀 아시죠? 이거는 애플 정품 말고는 아예 지원조차 안 돼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별도 유선을 연결해야 되다 보니까 연결 반응 느리고 그리고 지연도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속는 셈 치고 브릿지에서 새롭게 나온 아이패드 프로용 키보드를 구입을 했어요. 가격이 무려 30만 원입니다. 이거 과연 정말 살만한지, 그리고 또 45만 원짜리 애플 매직 키보드,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를 대신해서 이거를 사도 좋은지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아이패드 프로용 키보드 제품인데요. 제가 이전 모델인 1세대라고 부를게요. 1세대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게 바뀌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지, 이거 제가 지적 그때 되게 많이 했었는데 기존 제품은 아이패드를 끼워서 고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기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지, 또 내구성도 이 작은 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었는데 오래 쓰다 보면 또 이렇게 고무가 빠져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홈에 끼우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마그네틱으로 붙게 해갖고 훨씬 안정감도 올라가서 아이패드 본체 보호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전에 불만이 연결이었어요. 원래 다른 블루투스 제품들은 아이패드를 깨우려면은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키보드를 깨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패드랑 연결되기를 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얼굴 인식을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루투스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케이스를 딱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연결할 준비는 되는 상황이라서 키보드를 누르면 바로 얼굴 인식을 하면서 재빠르게 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1세대를 사용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안 쓰는 이유이기도 했었던 이 두 가지 부분, 이게 둘 다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저는 일단 이거는 이 정도면 성공적인 리뉴얼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또 여기다가 이 시원한 큼직한 트랙패드, 진짜 이번에 이 정도면 제대로 노력했죠. 이렇게 딱 갖추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애플 매직 키보드랑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에서 대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매직 키보드 45만 원, 브릿지 30만 원. 과연 이 둘 중에 뭘 사야 될까요? 오늘 비교해볼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 힌지, 트랙패드, 키감, 키 배열, 배터리, 무게. 먼저 가격은 브릿지 맥스가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애플은 45만 원. 당연히 뭐든지 싼 게 좋죠. 싸고 좋은 거.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한 게 이게 약간 애플 정품이라고 했을 때와 서드파티 제품이라고 했을 때 3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서드파티 치고는 정말 절대적으로 높은 금액이기는 해요. 애플의 사후 지원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와, 과연 이게 정말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둘 중에서는 30만 원이면 뭐 거의 30% 이상 저렴한 건 맞으니까 이게 좋죠. 두 번째, 힌지 각도. 이거는 애플 매직 키보드가 초반에 욕을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욕을 많이 먹었죠. 저도 초반에 특히 사용하는 내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었는데 각도가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질 않으니까. 근데 브릿지 맥스는 랩탑과 비슷한 힌지 구조라서 처음에는 무거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과연 얘가 버틸 수 있을까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고정이 잘 돼요. 삐걱거리는 거, 좀 걸리적거리는 이런 느낌 전혀 없이 되게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각도도 훨씬 더 자유롭고요. 이 부분 여지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브릿지 맥스가 좋아요. 다음은 트랙패드. 브릿지 맥스의 트랙패드 훌륭합니다. 제가 트랙패드가 포함된 액세서리들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정품과 유사하게 잘 구현된 트랙패드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애플 매직 키보드가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이 트랙패드는 너무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크기는 작지만 일단 클릭이 전체 사이즈에서 아무데나 가능하다는 것도 그렇고 또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그게 있잖아요. 이 손끝을 따라다니는 정교한 드래그 동작은 이거는 정말 이 애플 정품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보니까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키감 같은 경우는 둘의 방향성이 완전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직 키보드는 여전히 휴대성을 최우선시하면서 얇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짧은 키 트래블 거리에서 오는 아쉬운 그 키감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브릿지 맥스는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키 트래블 거리도 길고 누르는 맛도 훨씬 있긴 해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키감만 놓고 딱 보자면 브릿지 맥스 쪽이 좀 더 타이핑하는 느낌이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키 배열은 기본적으로 비슷한데요. 결정적으로 브릿지 맥스가 매직 키보드에 없는 펑션 키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있습니다. 맥북의 펑션 키를 옮겨 놓은 듯한데 밝기 조절, 볼륨 조절, 미디어 컨트롤, 홈 화면으로 이동하기, 키보드 백라이트까지 이거는 진짜 있으면 편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플 매직 키보드는 배터리가 없죠. 얘는 포고핀을 통해서 아이패드의 배터리를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예 없지만 브릿지 맥스는 당연히 배터리가 존재합니다. 충전은 USB-C로 할 수 있고요. 3주 정도는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해요. 그래도 충전은 해야 된다는 거. 충전은 불편하죠. 배터리가 있어서 떨어진 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아이패드를 키보드 케이스 별도로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사용할 일은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무게.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가 이거는 정말 월등히 가벼워요. 브릿지 맥스는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애초에 약간 맥북인 척하고 나왔기 때문에 완전 컨셉이 다르다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 그래도 무겁긴 너무 무거워요. 맥북 에어보다 무겁고요. 프로 같은 경우는 13인치 프로보다도 무거워요. 비교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스코어로 보면 브릿지 맥스가 4대3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브릿지 맥스를 추천할까? 근데 또 이거는 좀 복잡해요. 애플 액세서리들이 매번 그렇긴 한데 그냥 객관적인 기능과 가격 차이 말고 정말 아주 미세한 하지만 사용을 하면서는 계속 신경 쓰이는 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경험들이 있어요. 배터리? 오래 가지만 언젠가는 충전을 해야 되고 그때가 오면 또 한 번씩 짜증이 확 날 때도 있고 또 트랙패드 같은 경우 사용하다 보면은 살짝 그 밀리는 느낌이 유달리 어느 날은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와 답답해 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15만 원이라는 가격 차는 사실 이거는 결코 적은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첫 키보드로 둘 중에 하나를 살 예정이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애플 매직 키보드. 아이패드는 여기서 더 무거워지면 안 돼요. 맥북을 사야죠, 그럼 진짜. 그리고 30만 원도 이미 큰 돈이긴 한데 아주 살짝 떨어지는 경험들보다는 저는 아예 정품으로 한 방에 가고 미련 없이 실컷 편하게 마음껏 누리면서 쓰는 편을 저는 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떡하지? 이번에 2세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거 보니까 아마 나중에 3세대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잘 간직하고 있다가 3세대가 나오면은 또 비교할게요. 그럼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Bye guys! 팔까? 아니야, 팔지 마. 살 사람도 없어. 누가 사?